안녕하세요. 김상순TV 중국 정치 외교 52번째는 이미 예고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친위 대 권력투쟁 두 번째로 서열 2위 국무원 총리 리창에 대해 복건방 차이치 중앙서기 처서기의 7가지 선제 공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이치의 국무원 인사권 개입입니다. 국무원 인사에서 리창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적으로 구상한 중앙서기처 차이치 서기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올해 9월 28일 공무원 산하 중앙재경부의 고위급 회의에서 란푸안이 재정부의 당서기로 임명되었는데요. 재정부 당서기가 통상적으로 재정부 장관, 즉 부장을 겸임하는 관례상 조만간 차기 재정부 부장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란푸안이 누구냐? 바로 중앙서기처 차이치 서기의 복건방에 속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10월 7일 공무원 과학기술부 당서기에 인허준이 임명되었는데요. 인허준 신임 과기부 당서기는 복건방 차이치 서기의 수하입니다. 재정부에 의해서 과기부도 차이치의 복건방이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부터 리창은 단임 총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차이치 서기의 의도적인 리창 총리에 대한 관변 언론 보도 통제입니다. 차이치는 벌써부터 리창 총리의 공산당 당내 영향력 축소 현상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의 관변 통신사인 신화사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리창 총리가 절강성을 시찰했고 공무원 비서장 우전룽이 배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관영 CCTV 뉴스 연합보도에서는 화면에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위해 방문한 리창 총리를 절강성 당서기와 절강성 성장이 행사에 배석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신화사 보도는 절강성의 1인자와 2인자인 당서기와 성장이 배석했다는 문구를 빼버렸는데요. 이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리창 총리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충분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산당의 중요한 회의에 리창 총리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0월 9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중국 전국공회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7명의 상무위원 중에서 시진핑을 비롯한 6명이 모두 참석했는데 명목상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불참했습니다. 시진핑과 매번 티각태각하던 리커창 총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죠. 게다가 중국 전국공회 전국대표대회에서 주요 업무는 공산당 당 중앙과 공무원의 노동자들과 관련된 업무와 사상 등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즉 국무원 총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리창 총리는 차이치에 의해 불참당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넷째, 차이치 서기의 리창 총리 손발묶기 공작입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공 전국 당위원회와 정부의 비서실장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과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당과 공무원의 모든 비서실장들이 모인 전국회의인데요. 그렇다면 이 회의를 누가 관장합니까? 바로 당과 정부 조직을 모두 아우르는 중앙서기처 제1서기가 맞는데 주인공은 바로 복건방 대표인 차이치 서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국무원 총리 리창의 비서실장인 우정룽 비서장도 참석했습니다. 공무원 소속의 각 부문 장관 비서들도 당연히 참석했고 총리 비서실장도 참석해서 앞으로는 차이치의 수하가 되어 전국의 비서와 비서실장은 차이치에게 중요한 업무와 중요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리창 총리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우정룽을 차이치에게 통제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중앙서기처 제1서기인 차이치는
리창의 손발까지 묶어버린 것입니다. 다섯째, 차이치의 고의적인 리창 총리에 대한 의전 박대입니다. 리창은 국무원 총리 취임 이후 2번의 해외 방문을 했는데요. 총서기와 총리는 전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리창이 전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민용기를 사용했고 모두들 의외라는 반응과 기사들이 그때 쏟아졌었습니다. 중공에서 평소와 다른 일이 생기면 이건 이상한 거죠. 리창 총리는 왜 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중앙서기처 제1서기는 중공과 공무원의 모든 의전을 관장하는데 차이치는 리창과 리창 가족의 부패 때문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리창의 약점을 잡고 해외 순방 의전에서도 전용기를 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리창은 전용기를 안 탄 게 아니라 타지 못한 거죠. 여섯째, 시진핑 총서기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인 호위무사 차이치의 희생양 찾기 칼날이 리창 총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총애로 고속 승진을 한 외교부장 친광과 국방부장 리샹후가 장기간 실종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시진핑이 책임질 리는 없겠죠? 만약 리창이 여전히 시진핑의 총애와 신뢰를 받고 있다면 차이치는 다른 희생양을 찾겠지만 지금은 리창이 자신과 가족의 부패로 시진핑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리창이 시진핑 인사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치의 칼끝은 리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차이치의 희생양 찾기 설계에 시진핑이 동조한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과오를 대신할 희생양 찾기를 위해서 차이치가 설계한 고의적인 국무원 총리 위상 하락에 시진핑이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차이치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시진핑의 지방 시찰에 리창 총리를 배석시킨 겁니다. 올해 5월 11일 시진핑이 야심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북성 중환 신도시 시찰에 이례적으로 서열 2위인 국무원 리창 총리를 대동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관례를 깨고 시진핑이 리창 총리의 연설 기회를 빼앗은 것입니다. 9월 28일 미리 개최된 10월 1일 74주년 국경절 행사 연설에서 시진핑이 관례를 깨고 5주년, 10주년이 아닌 74주년에 국무원 총리가 해야 할 연설을 시진핑이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 역시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시진핑이 설계하지도 않죠. 정당과 정권의 정체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중국 공산당은 항상 과도한 형식주의와 선전선동 및 미제국주의 타도라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공산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중국 인민들을 속여왔는데요. 총서기가 총리 역할을 뭉개는 일은 그만큼 시진핑과 리창의 사이가 벌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창의 가장 측근이자 오른팔로 인정받고 예상을 뒤엎고 초고속으로 국무원 총리까지 날아올라간 리창은 도대체 시진핑에게 왜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시진핑 침대 권력투쟁 시리즈 세 번째 주제는 시진핑 최측근 호위 무사이자 최강 비서실장이었던 리창의 추락편입니다. 리창은 왜 시진핑의 눈밖에 났을까요? 이번 주제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믿고 듣는 라디오 채널로 개설한 김상순 팟캐스트 채널에서 더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링크는 첫 번째 공지 댓글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참고하시죠.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